세월호 참사 8주기를 보름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국민 참여 경선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적 민주당 예비후보 5명 가운데 1명꼴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장흥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시외버스가 충돌해 15명이 다쳤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앞두고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 추모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인천 지역 시민들은 오늘 목포신항을 찾아 선체 앞에서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목포신항에는 희생자 가족과 진도 주민, 잠수사 등의 증언을 담은 100개의 작품이 전시돼 있으며 주말마다 전국 각지 추모객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기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또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2, 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역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도전할 경우 여성이나 청년, 중증 장애인인 경우 가산점 1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적 민주당 예비후보 5명 가운데 1명꼴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 공천에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위한 7가지 기준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에겐 공천에서 예외 없이 배제하는 부적격 기준이 있습니다. 강력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동산 투기 등 7개 항목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 강화됐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예외 없이 배제했습니다. 전남의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에 도전한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전과를 가진 입지자만 현재까지 104명에 이릅니다.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 516명의 20%, 5명 가운데 1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파렴치 범죄라며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 넣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어떻게 예비후보가 됐을까?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에 3차례, 10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 적발 때만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그리고 한 차례 음주운전은 용인해주는 식의 사실상 예외를 둔 민주당의 애매한 기준 탓입니다. A씨는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차례에 걸쳐 상습,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도 여수시의원 민주당 예비후보가 됐습니다. B씨는 2001년,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을 했지만 역시 민주당 여수시의원 예비후보가 됐고 2001년, 2006년, 2015년 음주 전과를 가진 C씨도 광양시의원 예비후보입니다. 2017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2018년 2차례 무면허 운전, 2020년에는 치상사고까지 낸 영광군의원 예비후보 D씨. 음주운전에 이어 이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장성군의원 예비후보 E씨. 해남과 광양의 도의원 예비후보 F씨와 G씨는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전과가 있지만 파란 점퍼를 입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번 기준이 명확하긴 하죠. 몇 년 이내 몇 회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횟수 제한을 둔 것이 적절한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리운전이 있고 없던 시절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예비후보가 워낙 많아 음주운전 심사를 강화하면 당이 공천할 사람이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부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업 설명회와 공청회, 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없고 후원도 금지됩니다. 또 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 개최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감소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11,826명으로 하루 전보다 1,900여 명 줄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179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확진자가 2,400여 명으로 전체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장흥에서 화물차와 시외버스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승객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문이 열리지 않아 버스에 갇혀있던 승객들은 주민과 119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양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장흥군 장평면의 한 삼거리 교차로. 골재를 가득 실은 25톤 화물차가 직진해서 언덕길을 내려옵니다. 같은 시각 40인승 시외버스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교차로에서 멈추지 못한 두 차량은 결국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시외버스 승객과 화물차 운전자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버스와 화물차에서 튕겨져 나온 유리 조각과 잔해물들이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소재지 들어가는 그 좌회전 하는 중이고 저 화물차는 저기서 이제 직진. 사고 직후 시외버스 문이 열리지 않아 승객들은 10여 분 넘게 버스 안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빨리 직원들 같이 가서 앞문이 안 열려가지고 버스 앞문을 그 강제로 잡아당겨서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때 기사님부터 이렇게 구조하게 됐습니다. 화물차에 실려있던 20톤가량의 골재도 도로로 쏟아져 한때 교통정체도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생존 수영교실과 관련해 광주시 보조금이 유용됐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광주시 체육회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직원이 감사팀에 속해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2019년 광주시 수영연맹 주관으로 진행된 생존 수영 실습. 광주시는 보조금 5천만 원을 광주시 체육회에 위탁했고 시체육회는 다시 광주 수영연맹의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수영연맹이 대관료를 지불한 체육관에서 수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니,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행사였으면 저희 다 알았을 건데 알지 못했어요. 대관료와 인건비 등 시 보조금 중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도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이 돼야 되죠. 금액에 떠나서 하나하나 이 보조금들이 잘 관리되고 운영돼야 되는데. 광주시 체육회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체육회는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생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다며 허위로 작성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물음표입니다. 2019년 당시 사업을 관리했던 시체육회 직원이 현재는 감사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겨 제 식구 감싸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지만 한 공간에서 함께 업무를 하는 동료가 이전에 담당했던 사업을 감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광주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3의 어떤 그 감사자가 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시체육회는 해당 직원을 이번 자체 감사 업무에서 아예 배제했고 수영연맹이 주된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체육회 감사 결과 미비한 점이 있다면 향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보조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시체육회에서 1차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체육회에서 나온 감사 자료를 살펴보고 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조사나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광주시는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승객이 병원비가 급하다며 택시기사를 속여 돈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해남에서 택시를 탄 30대 남성은 부인의 출산이 임박해 병원비가 급하다며 택시기사 63살 A씨에게 100만 원을 빌린 뒤에 인적 사항 등 거짓 정보를 알려주고 달아났습니다. 해남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3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단체장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 평가에서 전라남도와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종합 최우수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우수인 A 등급은 장흥군과 완도군,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등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지난 2월과 3월 2달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고 지자체에서 제출한 소명과 보완 자료를 평가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흥군은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첫 단추인 실내체육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 내 2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관중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장흥군은 이를 시작으로 메인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 야구장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로 공표한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모 단체 이름으로 후보자 지지 선언 행사를 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시켜 허위로 지지 서명서를 작성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서울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섬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섬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와 디지털 정보 시스템 개발 등 농어촌과 섬, 해운 항만 분야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감리 3명에 대해 시공 방법 변경을 묵인하고 지지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공사가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8명, 하청업체인 가연건설산업 관계자 4명에 이어 감리 3명까지 검찰에 송치되면서 붕괴 사고 과실 책임자 15명에 대한 1차 송치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이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담양군수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A씨의 선거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